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 연휴가 끝나고 국내 증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면서 괜찮게 좀 마감이 되었죠. 시가부터 강하게 들어오다가 장중 흔들림은 좀 있었어도 종가상 고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었는데, 그러한 구간은 오늘 깨면서 시가부터 개파락 출발을 하더니 오전 이후에 10시부터 해서 줄곧 강한 하방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오늘 하루의 국내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시가 개파락은 2차전지 이슈도 있고, 또 미 증시가 어제 시간 외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좀 움직였었는데, 장중에 다시금 이 중소은행들 문제가 좀 불거지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이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제 미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두가 아는 금리 인상 이슈, 이거는 악재가 아닐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약간 좀 다른 게, 이 모든 시장을 끌고 올렸던 이 부분에서 워낙에 이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죠, 시장에. 그러다 보니 시장의 영향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비 2차 전지 종목군들, IT 반도체가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이 좀 나와준다면은 그나마 좀 시장의 낙폭을 어느 정도는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FOMC 금리 인상을 앞둔 시장, 테슬라발 페라이트 이슈가 지속되며 관련 섹터가 폭등을 하였고, 반도체 섹터 바닥론이 점점 다가오는 듯 합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 BM 대주주 일가의 회사죠. 대주주 일가의 회사에서 일정 부분 매도가 좀 나왔던 게 아마 조금 시장의 투심에 영향을 좀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5월달은 느긋하게 좀 보면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보는 거죠. 보통 코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쌍바닥을 만들든 엠파동을 만들든 해야 되는데, 일정 구간의 기간 조정 과정이 저는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단타로 대응을 하다가 이제 회원님들과 보면서 물려버리게 되면은 그게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라고 오늘도 장중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회원님들과 이제 소통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구간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기준에 맞는 종목이 와서 걸리게 되면 매매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좀 쉬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시장을 보고 있어야 이 이후에 시장이 엠파동을 그리든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방으로 돌리든, 어쨌든 간에 시장에 주도하는 종목군들 수급이 어떤 종목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지금 현재 섹터는 어떤 섹터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어떤 섹터가 우하향 중이지만은 바닥을 잡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또 이 주식시장이 이 팔로우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급등했던 페라이트 섹터 참 당황스럽기 그지없을 정도로 오늘도 폭등을 좀 이어갔는데요. 이 안에서 상한가가 무려 6개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장전에 이제 시장을 보면서 어제 상한가가 또 시장에 10개가 발생을 하면서 또 시장의 이상 징후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도 페라이트 안에서 6개가 나왔죠. 정말로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했다 하면은 쏠려서 가는 거, 물론 그 안에서 매매도 했고 대응도 하지만은 조심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하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양시장 보면요, 제가 코스닥을 찍었는데 이게 전체로 되었네요. 일단은 시가총액 큰 에코프로 그룹주 박살이 났고,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죠. 제약과 2차 전지 섹터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반도체 섹터와 엔터미디어 섹터가 시장을 좀 견인을 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오늘 코스닥 많이
하락의 폭을 키울 수도 있었던 날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섹터와 중국 소비주가 오늘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 일단 2차전지는 당연히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2월에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닥 150이 2.67%가 빠졌죠. 2차전지 대형주들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코스닥 150 업종이 빠졌고, 여기에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동반급락이다 보니까 우량주들이 좀 많이 빠졌던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게 2차전지에서 줄어든 건지 어디에서 줄어든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섹터에서 신용이 많이 털리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시장 올라가기는 약간 제한적인 흐름이라는 게 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미국의 채권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오늘 밤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다가 또 밀리겠죠. 그렇지만은 밀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6월 달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시장에 작용을 해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기간 조정 성격의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일부 거치면 자, 오늘 시장 보면 오전에 이렇게 삼산을 지수에서 그리고 급격하게 밀림을 좀 보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도 뭐 사실 뭐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관망을 하면서 어제 이제 종목군들을 팔아버리고 또 오늘 좀 관망을 하고 그냥 시장을 좀 바라보고 그렇게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페라이트 안에서 뭐 단타나 좀 쳤던 거를 제외하면 거의 시장 관망 모드에서 좀 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장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간밤 미 증시는 FRB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매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나 싶더니, 다른 중소뱅크의 또 다른 폭락과 미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도마위로 올라서며 FOMC 전 변동성을 키우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사실 뚜렷한 상승 동력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2차전지 섹터가 의외의 선방을 좀 지속하면서 장막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쏠리면서 상승을 보였는데, 금일은 또 들어온 돈의 2배를 토해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10시를 기점으로 시장 지수만 놓고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밀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선물 매도 규모를 보셨더라면, 오늘 이제 시장에 영향을 받는 코스닥 150이라든지 코스피 200 종목군들은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그런 구간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융단폭격급의 이 선물 매도가 또 나왔고요. 또 내일은 또 다시 주워 담겠죠, 내일은.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매도하는 날이 상대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혹은 기다리는 관망 심리가 짙기 때문에 지금 섣불르게 들어가는 것보다 낙폭이 확대됐을 때 천천히 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자, 우선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 코스닥 지수는요, 일정 기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2차전지 섹터를 대신할 섹터를 사실 증시에 반도체 아니면 제약바이오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대안 섹터가 나와주던지 아니면 2차전지 대형주들이 지속해서 상승하던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딱 봐도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며 뭔가 시장을 돌려세울 만한 트리거가 분명 있어야 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혹은 삼성전자가 그냥 화끈하게 돌파해서 반도체를 끌고 간다든지 아직까지는 사실 잘 보이진 않아요. 허나 그렇다고 주구장창 빠지지는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만 일부 주의를 하면서 IT 반도체든지 그 외에 올해 코스닥 파동에 소외된 쪽은 다 정상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설사 IT 반도체 업종 내 종목군들이 실적이 개박살이 나도 다 선반영입니다.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 거죠. 왜?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적자를 봤으면 당연히 따라가는 소부장도 일정 부분 그런 적자가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적자든 뭐든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되는 게 IT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삼화전자가 정지에 들어갔는데 어제도 정신없이 강했던 페라이트, 오늘은 더 활기차게 시장을 주도하니 뭐 정말로 할 말이 없네요. 사실 전일 밤 윤 대통령의 추가 발언 등에서 일정 부분 중국과의 대립각 가능성이 보이긴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에서 니네도 북한에 대한 이 제재에 협조하지 않냐.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줄을 선 거다. 어? 니네가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다가오지만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는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또 중국 소비주에게는 악재요. 그 다음에 관련된 히토류라든지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의 테마에 불을 지펴버려서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이제 페라이트만 가지고 봐버리면 말도 안 되게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어버리는데, 여기에 이제 시장 지수의 하락과 해치 종목에 대한 니즈, 그리고 단기 이러한 종목군들의 돈 쏠림이 만들어낸 오늘의 이 종목군들의 줄상한가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일은 또 이런 줄상한가가 나오면 모두가 갭을 들지도 않아요. 모두가 갭을 들지도 않고 몇몇 후발 종목군들은 큰 폭의 폭락을 할 것이고, 삼화전자 또한 올라가다가 변동성을 무지하게 키울 걸로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페라이트가 간다고 모두가 그 종목에서 수익 낼 것 같지만 사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수익률이 높아지고, 설사 이런 종목군들이 잘못되더라도 그 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응이 빨라집니다. 그 대응이라는 것은요, 손절에 대한 말을 하는 거고요. 잘못됐을 때, 아, 나는 어느 자리 일단하면 빨리 손절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잘 가지고 넘어가야 되겠죠. 주식이라는 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100번 잘한다라고 잘하더라도요, 한 번 무한 물타기 등이 자기도 모르게 되면서 신용과 미수가 뭐 겹쳐서 이렇게 굉장히 좀 비중이 커질 때가 있겠죠. 그렇게 질질질 빠지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급락 딱 한 번에 이 주식시장에서 아웃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점을 우리가 막기 위한 기준점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삼전의 감상과 또 마이크론의 가격이나 등 중단 이슈 등 나쁘지 않은 IT 반도체 이슈에 본격적으로 6월이면 DDR5로의 전환이 될 터인데, IT는 어찌 되었건 한두 개 정도는 들고 가야 소외가 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엔터 업종 최근 굉장히 거침없습니다. 하이브에 올라가는 걸 며칠 지켜만 보고 매매는 못했는데요. 세븐틴의 500만 장 가까운 앨범, BTS 없이도 저렇게 잘 나갈 수 있다 라는 걸 증명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고, 또한 상승 추세의 업종 잘 보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용 섹터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긴 했는데 또 지켜봐야 되죠. 워낙 좋은 종목군들이 많아요. 이쪽에서 좋은 종목군들이 많은데 종목이 좋다 보니까 그만큼 조정의 폭이 너무 깊지 않아서 변동성이 없다라는 단점도 동시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건설 중장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우상향 종목이 급락을 맞았을 때가 좀 기회일 것 같은데, 급락을 좀 잘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을 보니까 그 특수관계 법인으로 있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동채 회장 가족 회사인데 최근에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한 200만 주 정도 나왔으면은 20만 주 정도 나왔던데 꽤 많이 했더라고요. 한 600억, 700억, 한 5, 6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문제될 사항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콜옵션 안 한다 해놓고 뒤로는 주식을 파냐 뭐 이런 말로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간 외에서 코이즈라는 종목이 장중에 이슈를 붙이고 장 막판에 차트를 좀 만들더니 좀 상한가를 좀 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끼가 매우 좋은 종목이라 어떻게 될지 내일 체크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오늘 갭을 좀 못 들었는데요. 뭐 이따 좀 그런 종목군들로 한번 보시고, 저는 오늘 그 종목에서 손절을 좀 했습니다. 뭐 제 기준 네,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매도가 나오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 좀 자르고 좀 나왔었는데요. 자, 이어서 좀 시장을 좀 보죠. 먼저 지수는
지수는 사실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지수를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도 여기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겠는데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 N파동 이후에 뭐 다중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싶고요. 보고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추세가 살아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안에서 매매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요. 자, 오늘 삼성전자를 오랜만에 또 먼저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가 최근 지속적으로 외국계 수급이 매우 좋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거는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그나마 좀 버티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해줄 수도 있는, 사실 마이크론 이슈는 나쁜 이슈가 아닌데 오늘 지수가 그래서 또 선물 매도가 너무 심해서 좀 그랬던 것 같고, 내일장부터 이런 구간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좀 뜨겁게 올라왔는데, 오늘 이 IT라든지 시장 전반적으로 JP모건에서 좀 프로그램 매수가 갑자기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간 것 같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비코전자, DDR5에 이런 종목군들 약간의 돌파 성격의 흐름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추세가 다 나쁘지 않아서 이런 종목군들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ISC도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돌파를 시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얘는 돌파를 해도 눌림 이후에 올라가는 경향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ISC도 상당히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DDR5의 원탑 대장은 ISC고 2대장은 아비코고요. 가장 좀 못 가는 게 이제 뭐 TLB와 심텍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 실적 발표가 했었네. 322억. 원래 이제 컨센이 297억, 그러니까 300억 적자 예고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뭐 시장 컨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내일 밀렸다가 그냥 올라가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자, 그리고 2차전지 업종을 보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앞에 구간을 이제 단기적으로는 돌파를 못하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놓고 보면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매번 맞을 수도 있고 틀 수도 있겠지만은 삼산을 좀 만들어 놓고 밀렸고, 이 구간을 깨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깨야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삼성 SDI도 최근에 쭉 밀려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 셀 기업들은 추세가 웬만큼 다 깨져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데요. 대량 매도가 지금,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매도 리포트, 거기에 이 특수관계인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겠죠. 내일장 예를 들면 깨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빠질지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는 저는 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구간마다 다시 올라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건데, 일단 오늘 에코프로가 흔히 말하는 쌍별을 그리고 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반등을 하더라도 이 매물의 벽에 갇혀 있어서 또 내려올 개연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쌍봉 자리에서 빠져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까지 밀리는지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도 일단 21선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생명선이라고 하죠. 이 생명선 하향 이탈만 안 하면은, 기준점은 저는 이
21선을 기준점을 잡아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퍼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래 구간에 내려온다면은 관심 정도 보고 이제 이런 우량주들은 체크를 해서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IT 반도체에서 DB 하이텍이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 구간에만 오게 되면, 이 구간 근처에 오니까 기타 법인 그 다음에 사은펀드가 들어온다 라는 거는 일단은 확인이 됐네요. 그래서 이 자리 언저리부터는 그래도 사은펀드에서 주가 관리를 일정 부분 하고 있구나 정도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면밀히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자, 그리고 오늘 시장 놓고 보면은 완전히 뭐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뭐 난리가 났던 하는데요. 먼저 삼화전기가 거의 점상 수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 상한가고 거의 점상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상신전자가 바로 뒤이어서 돌파 상한가가 또 발생을 합니다. 갭을 굉장히 높게 뜬 상태에서 살짝 조정받고 매우 빠르게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분들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 빨라서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언 머티리얼즈가 어제 강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벌써 세 종목이나 이렇게 거래를 엄청 터트리면서 신고가를 좀 만들어내는데, 이 정도 올라갔으면 과거에 제가 봤을 때 한일사료 막 올라가던 급으로 지금 올라가 버린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내일 삼화전자가 정지가 끝나는데, 통상 이런 종목군들이 정지가 풀리게 되면 뭐 갭을 들기도 하는데 위아래 변동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변동성 매매를 내일은 좀 뭐 시전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든 변동성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만큼 정신없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없으니까 통상 이런 거예요. 이 정지가 갔다가 뭐 시가에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 정지 이후에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많아요. 이와전기 정지를 갔다가 뭐 갭 들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위아래 변동성이 아무튼 이렇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은 안 되네. 쭉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마다의 반등의 폭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 변동성 매매를 내일은 좀 생각을 좀 하고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장의 강한 섹터, 강한 종목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엔캠이라는 종목도 추세는 괜찮은데 좀 밀리게 된다면은 하단 구간에서 체크를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가고, 오늘 시가에 저는 당연히 여기를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시가가 이 구간을 넘고 출발을 해서 살짝 밀릴 때는 눌림을 들어가는 게 맞는데, 좀 얘는 매매 자체를 조금 잘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매매는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갔던 거는 바로 매도를 좀 하고 뭐 수익을 일정 부분 챙겨 놓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좀 사고 약손절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물량이 안 팔렸으면 손실을 제법 크게 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종목 아무튼 좌우지간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 왜 잘라냈고 더 이상 안 들어갔냐면은, 이 대량의 매도가 시연이 되고 시장에서 이 종목 이 이슈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까지 매도가 나오지가 않는데, 너무나 대량의 매도가 나왔다 보니까 이거는 탈출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으로 대응을 한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탈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좀 했던 것 같고, 뭐 에코프로 잠깐, 에코프로는 잠깐 좀 밀렸을 때 뭐 낙주 뭐 비슷하게 해서 뭐 짧게 1.5% 정도, 얘는 그래도 첫 반등은 좀 나아져서 한 1.5% 정도
오전에 짧게 매매를 좀 했었고요. 오늘 페라이트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요. 특히 이지라는 종목은 당연히 이게 시가가 좀 안 뜰 거라고 저는 예상은 했습니다. 왜? 원래 좀 지저분해서 이거 그래서 얘를 약상한가 매매를 좀 보자라고 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밀었다가 좀 올려버리고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좀 밀었다가 좀 더 밀리는 걸 저는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걸어놓은 거는 사실상 뭐 체결을 못 시키고 이 앞구간에서 매매는 좀 못했고요. 뭐 여러 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죠. 근데 오후장 들어서 누가 뭐래도 지수가 굉장히 급락을 하는 상황 속에 시장에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뭐 히토리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미 유니온은 저 높게 있고 어? 유니온도 마찬가지로 저 위에 있는 상태에서 대안이 없더라고요. 대안이 그때 이제 거래가 터졌을 때 좀 들어가서 네,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잘 매도를 좀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유니온이나 이런 쪽 매매를 좀 이어갔으면 좋았는데 그러진 못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어떤 자리,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서 봐야 될 종목이 뭔지에 대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장중의 주도 섹터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는 건지 체크를 하면서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특히 이제 단기 매매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이제 그 밖에 뭐 로봇 섹터라든지 AI 섹터가 좀 많이 밀었는데요. 일단 솔투룩스를 오늘 추천원 드렸는데 25,000원에 거기까지 밀리다가 좀 말고 얘만 좀 돌리더라고요. 일단 솔투룩스는 5월 5일날 AI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하루 정도는 기대감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본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일 매도를 잡는 게 낫겠죠. 그 전에는 마음 AI를 좀 봤었고 이번 주는 솔트룩스를 좀 보는데 그 이후에는 AI 섹터에 남아있는 기대감은 아마 이 오픈 AI CEO의 방한 일정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돼서 마음 AI가 많이 밀리게 되면 그 구간에서 이제 AI 섹터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방한 일정이 확정이 되는 시점에서 좀 보는 게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방한 시점이 확정이 되는 구간에서 좀 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생각보다 많이 셌습니다. 덕양산업도 신고가 영역에서 좀 올라오는데요. 최근 이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덕양산업하고 에코플라스틱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좀 시간에가 세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되는지 정도 보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종목군들은 뭐 이리저리 스캘핑을 쳤는데 의미 있었던 종목은 뭐 이지나 뭐 에코프로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나머지는 사실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종목군들이 없어서 네 여기까지 방송 마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문의가 좀 들어오는데 회원가입 관련해서 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성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가입하시면 정상적인 그냥 가격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내일은 영상을 촬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내일만 하면 또 연휴가 시작이 되네요. 즐거운 어린이날 연휴 되시고 내일 하루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장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